6번입니다. 6번. 자,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질병 및 상해에 관한 내용 중 1에서 4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저체온증의 기준치는 심부 온도가 35도C 이하이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잠수병. 잠수병은 물에 이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이제 잠수부들이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 압력차로 인해서 질소기포가 이제 부풀어지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잠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네, 맞는 이야기고요. 자, 3번 동상. 동상이 걸리면 간지럽고 감각이 이상이 있고 화끈거리고 피부가 변합니다. 수포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맞는 거고요. 자, 4번. 급성 고산병인데요. 고산병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해놓으면, 고산병은 고지대에 갔을 때 생기는 병이에요. 멀쩡하다가, 그래서 2400m 이상의 높은 지대에 가게 되면 높은 고지에 가면 산소의 농도가 낮아요. 기압이 낮아지니까. 거기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그런 환경에 의한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고지대의 희박한 산소, 그리고 몸의 탈수, 이런 것들이 원인이고요. 증상은 뇌 부종이나 폐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호흡곤란, 두통, 현기증, 식욕부진, 탈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과로한다든지 충분한 수액 보충, 물을 섭취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추운 곳에 노출이 된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진정제를 복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바로 등산을 중지하고 활동을 제한하고 수액을 공급해 줘야 돼요. 물을 좀 섭취해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 약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경미한 경우는 신속하게 하산을 해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 거기에 맞는 의료진의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 처치, 급성고산병, 수분 섭취 제한, 이것은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7번. 7번 문제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7번 문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든지 생길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냈는지 참 좋은 문제를 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축구 경기 도중에 왼쪽 가슴 아랫부분에 심한 충돌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슴의 아랫부분이니까 여기 갈비뼈 아래쪽인 것 같아요. 여기에 다음 보기와 같은 증상 및 징후를 보이는 선수에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손상은,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부딪힌 부위가 어디예요? 왼쪽 가슴 아랫부분, 상복부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부딪혔어요. 외출혈은 보이지 않고 쇼크도 없어요. 그런데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어요. 배를 부딪혔는데, 상복부를 부딪혔는데 어깨에 통증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풀자니 막연한데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알아야 돼요. 충수염, 흔히 말하는 맹장이죠. 맹장염. 맹장염이 나타나게 되면 주로 하복부죠. 우측 하복부에 보통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자, 간의 위치. 간의 위치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상복부죠. 그러니까 왼쪽이라 그랬으니까 부딪힌 부위가 아니죠. 자, 서해부 탈장. 서해부. 말 그대로 서해부는 어디예요? 그로인. 여기 하복부 쪽이죠. 그로인. 다리하고 연결되는 부위. 근데 부딪힌 데가 서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이렇게 제외해 놓고 보면 비장 파열입니다. 그래서 컨택 스포츠에서 충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교통사고라든지 추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강한 충격,
충격, 외부에서 가해지는 구타도 경우가 될 수 있고, 하여튼 이 상복부의 강한 충돌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번입니다. 지연성 근육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해서 보시면, 지연성 근육통은 일시적인 칼슘 항상성의 변화를 동반한다. 예, 어떤가요? 맞나요? 틀리나요? 예, 맞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음 거를 넘어가 보세요. 근통증 감각은 C 신경소묘와 A 베타 신경소묘가 전달한다. 그런데 A 베타가 아니라 델타. 사실은 델타. 예. 그래서 요 섬유가 이제 전달을 하게 되고요. A 알파와 A 베타 신경섬유는 이거는 주로 고유 수용성 감각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특히 베타 섬유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촉각이라든지 압각이라든지 압력에 대한 느낌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증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니은이 들어간 건 다 틀려요. 이렇게 놓고 보면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죠. 디귿이냐 리을이냐인데 보세요. 근육의 신장 정도 스트레인 퍼센트와 지연성 근육통의 크기는 반비례한다. 근육이 스트레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육통의 크기는 어떻게 해요? 증가하겠죠? 그러면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겠죠. 그죠? 자,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러면 기억과 리을이 남네. 이거겠네요. 그죠? 그럼 맞는지 한번 보죠. 등척성 수축 후에 발생하는 지연성 근육통의 크기는 신장성 수축에 의한 것보다 작다? 맞죠. 자, 그래서 그 통증, 지연성 근육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신장성 수축. 이것이 근육통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장성 수축, 산에 올라갈 때보다 또 내려올 때 신장성 수축이 걸리면서 근육의 통증이 지연성 근육통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자, 신경학적 검사 중에 하나인 깊은 힘줄 반사, Deep Tendon Reflex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도 사실은 조금 놀랐습니다. 운동상의 운동 손상 평가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주로 신경학적인 내용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근육의 텐던을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면 이렇게 고무로 된 망치 있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조그마한 망치 같은 거, 주황색 같은 걸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로 여기로 뭉툭하게 요거로 텐던을 탕탕 때려보면 무릎이 탁탁 펴지기도 하고 팔이 펴지기도 하죠. 예,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돼요. 척수에서 반응하는 무조건 반사이다. 리플렉스는 척수 레벨에서 반응하는 겁니다. 뇌에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빵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고요. 평가 결과는 0에서 4까지 5등급이고 정상은 2이다. 이거는 저도 사실은 요번 문제를 보면서 처음 봤어요. 세모, 요건 동그라미. 자, 신경뿌리 수준 L1을 평가할 수 있다. L1 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L1을 평가할 수 있느냐? L1도 평가할 수 있어요. 사실은 L1만 평가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 얘기지만 이거를
L1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면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 여기 기술이 조금 좋지를 못합니다. 신경뿌리 수준 C5는 서비칼 목의 다섯 번째라는 이야기죠. 근육 피부신경을 평가한다. 이것은 이것에 대한 평가는 신경뿌리 수준 C5는 이거는 여기서 이게 아니라 이두박근. 그래서 바이셉스 텐던 있죠. 바이셉스 텐던을 두들겨 보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박근건 반사. 네, 이거를 통해서 평가하는 건데요. 여기는 근육 피부신경을 평가한다. 이렇게 돼서 이게 확실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난이도 높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학부 수준에서 교과에서 많이 안 다루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있구나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운동손상 평가 관련된 그런 책에 보면 이 반사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외부 부하에 의한 조직의 기계적 손상을 나타내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걸 찾는 거예요. 보니까 X축은 변형이고요. Y축은 부하예요. 그래서 부하를 많이 주면 줄수록 변형이 많이 되는구나. 근데 어느 딱 지점, B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 항복점. 약간의 저항만 부하만 증가시켜도 변형률이 확 증가하게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A, B 구간에서 적용된 부하가 제거되면 조직은 원래 길이로 돌아간다. 항복점. 딱 포기하고 항복. 나 너가 시킨 대로 할래. 그 지점 전에는 원래대로 가요. 자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발휘합니다. A, B의 기울기. A, B의 기울기. 만약에 기울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약간의 부하만 증가시켜도 변형은 확 증가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힘을 많이 줘봐야 변하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A, B의 기울기는 경직, 스티프니스를 의미하며 부하에 견디는 조직의 능력을 말한다. Yes죠.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경직, 스티프니스다. 부하에 얼마나 잘 견디느냐.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잘 견디는 거다. 부하에. 자, B 지점을 지나면 부하와 변형은 반비례 관계가 된다? 아니죠.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여기서도 비례 관계죠.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부하만 증가시켜도 변형이 확 증가할 뿐이지 반비례 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비례가 아니라 여기서는 자, 비례 관계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맞아보면 BC 구간에서 적용된 부하로 인해 조직의 영구적인 변형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4번 맞는 이야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019년 운동상의 1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좀 만만한 문제도 있고 예상 못했던 문제도 있죠. 이걸 좀 잘 보시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 건운사 시험 보는데 많은 도움이 있길 바라고요. 요 강의를 볼 때는 체육 지도자 연수원 자, 그래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갖고 검색을 하세요. 검색. 체육 지도자 연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험 문제가 기출문제 건운사 기출문제와 정답이 여기에 PDF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하시면 그리고 메모를 하시면서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질문 있으면 코스모스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